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지출은 역대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쇼핑객 3명 가운데 1명꼴은 아직도 지난해 연말 쇼핑에 썼던 빚을 다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일 모레 땡스기빙 데이 당일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기업들이 각각 어딘지 알아봅니다. 또 문을 닫기로 한 기업들의 경우 휴점을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것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쇼핑하는 소비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전미소매협회 자료를 보면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 숫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땡스기빙 연휴 쇼핑하는 소비자는 약 1억 5,830만 명에 달합니다. 작년엔 약 1억 5,660만 명이었고요. 2년 전인 2019년엔 약 1억 6,530만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쇼핑하는 소비자 수가 재작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난해와 비교해선 약 2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이라고 하면은 보통 추수감사절 당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날은 언제인가 뭐 이런 관측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보통 목, 금, 토, 일, 월 이 닷새 중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에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죠. 원래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가장 많았다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사이버 먼데이가 그 매출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예. 올해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장 많이 쇼핑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약 1억 800만 명이 쇼핑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어 사이버 먼데이에는 약 6,280만 명으로 관측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쇼핑에 나서는 주민 숫자가 2년 전보다는 좀 감소한다 하더라도 지출 금액만큼은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면서요. 네, 전미소매협회가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이 전미소매협회 매추쉐이 회장은 올해는 또 한 번의 기록적인 할리데이 쇼핑 시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게 되는 데는 이번 땡스기빙 연휴가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재정정보업체 널드월렛은 별도로 올해 이 할리데이 쇼핑에 관한 보고서를 이달 초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봐도 전체 미국인의 84%에 달하는 2억 1,400만 명 이상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살 계획입니다. 이번에 쇼핑객들이 이 가족과 친구들 또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데는 총 1,630억 달러를 지출할 걸로 보입니다. 이걸 쇼핑객 한 명당 나눠서 살펴보면 평균 762달러를 지출하는 셈입니다. 작년엔 한 사람당 831달러를 썼는데 조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762달러면은 뭐 적은 액수는 아닌 듯한데요. 올해 선물 사는데 지출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고 해요. 어떤 점입니까? 네, 올해 쇼핑에 나서는 주민들 가운데서는 예. 돈을 더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예. 유통이 전보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전히 물건이 꽤 부족한 편이고 그렇게 물건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더 비싸게라도 원하는 걸 손에 쥐는 주민들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연말 쇼핑을 하면서 진 빚을 아직까지도 못 갚은 주민들이 꽤 된다는 것.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전체 쇼핑객들의 29%가 작년에 그 연말에 선물 사는 데 쓴 크레딧 카드 빚을 아직까지도 다 못 갚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3명 가운데 1명꼴. 전체적으로는 모두 3,500만 명 이상이 아직도 계속해서 네. 그 작년 연말에 썼던 돈을 계속 갚고 있는 겁니다. 작년 경기부양책 등으로 미국인들은 총 830억 달러 크레딧 카드 빚을 갚았는데 예. 올해 그 빚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올 3분기의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이미 17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5,525달러 정도 셈입니다. 여기서 이번 연말에 또 쇼핑을 즐긴다면은 크레딧 카드 빚은 더 쌓이게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크레딧 카드로 이제 쇼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연 이자율이 보통 16% 이상에 달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빚을 바로바로 갚지 못하고 그 밸런스를 다음 달로 넘기게 되면 점점 더 갚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올 연말 지출하는 크레딧 카드 빚을 내년 연말까지 못 갚는 경우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겠는데요. 쇼핑 목록 만들어서 적어도 충동 구매는 막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땡스기빙 데이에 어느 업체들은 문을 열고 어느 업체들은 문을 닫는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큰 뉴스로 나오는 게 바로 타겟입니다. 타겟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 땡스기빙 데이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타겟은 전국 매장 1,915곳 모두 문을 닫게 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에만 최소 근무 인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 외에 다른 곳들도 함께 살펴보면요. 이 월마도 땡스기빙 데이 당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전국 매장 5,000곳 가량을 이 땡스기빙 데이 하루 닫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코 또한 영업을 하지 않고요. 이 밖에 베드베스앤비욘드, 홈디포, 메이시스 그리고 트레이더 조스까지 모두 다 문을 닫습니다. 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월막 같은 경우에는 네.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땡스기빙 데이에는 각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좀 하루 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컸는데요. 네. 특히 상당수 유통기업들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땡스기빙 데이에 문을 닫았는데 고객들이 그렇게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도 올해 이 휴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이제 아마존에 대응하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땡스기빙 데이부터 판매에 열을 올렸는데 그렇지만 당일 매출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 올릴 수 있었던 실적을 선 반영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던 겁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조차도 땡스기빙 데이만큼은 나도 쉬고 싶다. 그때부터 쇼핑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커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극심한 구인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구인 수요에 비해서 구직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땡스기빙 데이에는 이제 휴일을 주는 게 직원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는 땡스기빙 데이 하루 쉬는 대신에 네. 그 다음 날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땡스기빙 데이 그 당일날 문을 여는 곳들은 어디 있습니까? 크로거, 또 CVS, 월그린스, 그리고 홀푸드. 여기는 땡스기빙 데이에도 문을 열고 영업합니다. 그리고 LA에서 가까운 아울렛이죠. 이 시타델 아울렛. 여기도 땡스기빙 데이에 오픈하는데요. 특히 시타델 아울렛 대부분 업소들이 땡스기빙 데이 그날 밤부터 영업해서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밤샘 영업에 나섭니다. 밤새도록? 네네. 네. 시타델 데이비 블랙 총괄 매니저는 100개가 넘는 업소들 가운데 80곳 정도가 그렇게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오픈해서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 밤까지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엔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땡스기빙 데이 밤에 비즈니스 하는 걸 포기한 업소들이 많았는데 올해 다시 그렇게 영업에 나서는 거고요. 시타델 아울렛은 아시겠습니다만 땡스기빙 데이 또 블랙 프라이데이 굉장히 많은 쇼핑객들이 몰려서 그곳 앞에 프리웨이까지 5번 프리웨이까지 차들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네, 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